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좋아져서 외출을 하시고 싶겠지만 이불 속에서 보는 주간 김육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주간 김육회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 소중한 자료 합법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지금 일제히 온 미국 미디어들이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보도하고 있죠. 지난 목요일 한 소식통은 US 위클리를 통해 제니퍼와 벤의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며 제니퍼가 몇 달 전부터 업무량을 늘리고 투어까지 준비하면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죠. 흥미로운 건 제니퍼가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인스타 게시물에 좋아요를 찍은 거였고, 지난주 화요일엔 제니퍼가 LA에서 집을 구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제니퍼의 측근은 단지 투자용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업무로 바빠서 결혼 생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거늘 투자용 부동산을 혼자 보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라는 반응도 있었네요. 이번 주 초에도 역시 집을 보러 다녔으며 결혼 바지는 계속 착용하고 있는 모습. 원래 부부는 비벌리힐즈에 있는 $6,000만 맨션에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벤이 그 집에서 이사를 했고 전처인 제니퍼 가너의 집 근처에 있는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일주일을 혼자 지내면서 사실상 별거에 돌입했고 매일 싸우느라 지쳐 커플 테라피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지난주에 전해드린 맥갈라 때까지 포함하면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는 무려 47일 동안 함께하지 못했고 최근에야 이런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부는 제니퍼가 주연을 맡고 벤이 프로듀서를 맡은 영화 언스토퍼블을 함께 작업하면서 미래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둘 사이에 가졌던 아이를 함께 양육하면서 지금까지도 벤이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는 전처 제니퍼 가너도 새로운 남친 존 밀러와 6개월간 사귀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최근에 인터넷으로 본 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애들이 존 아저씨와 같이 놀았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라는 말도 해서 그 충격이 2배라는데요. 어쩌면 2명의 제니퍼가 모두 벤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근데요 형님에겐 달콤한 던킨 도너츠와 던킹스의 맷 데이먼이 있잖아요. Sometimes it's really hard to be your friend. 요즘 또 둘째 가려면 서러운 엄청 화려무쌍한 커플이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 얼마 전 파리에서 투어를 마친 테일러는 트래비스와 함께 이탈리아 코모호수 부근에 있는 그랜드 호텔 트레메조 부지에 있는 빌라 솔라 카비아티에 묵었습니다. 와, 전경을 보시죠. 이 풀빌라엔 6개의 스위트룸이 있다는데요. 1박에 $21,000라고 합니다.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숙박시설은 원래는 유명한 공작이 소유했던 집을 개조한 것으로 전용 풀장, 정원, 집사, 가정부, 개인 요리사가 대기하고 있어 귀족처럼 모든 걸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며 거의 박물관 수준의 고전 미술품들과 오브제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넓은 정원에서 단둘이 디너타임을 즐기던 커플은 야밤에 산책을 하면서 자, 여기서 선택해 볼게요. 1. 트래비스와 사귀는 국가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떼돈을 번 슈퍼스타 테일러가 부럽다. 2. 그냥 다 필요 없고 트래비스가 부럽다. 전 닥치고 여러분은 배우 비레이더와 알리 웡이 사귀는 걸 아시나요? 알리는 드라마 비프에서 엄청난 열연을 펼쳤고 비레이더는 제가 추천하고픈 출연작은 영화 슈퍼배드입니다. 따뜻한 청춘 영화니까요. 꼭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연인과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두 사람은 1년 넘게 잘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지난주엔 맥갈라에서 화려한 셀럽들의 해프닝을 소개했는데 이번엔 전 세계의 영화인들이 프랑스 칸 영화제에 모여들었습니다. 일단 레드카펫부터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신작 주연인 아담 드라이버, 버버리 슈트 베이비고 온, 요즘 안 보이는 데가 없는 베리 키오건, 퓨리오사 아냐 테일러 조이, 크리스 햄스워스와 엘사 파타키 부부, 이번 영화제 심사위원인 바비의 그레타 거윅 감독, 여전히 마성의 매력을 보여준 에바 그린, 메릴 스트립, 메릴은요 이번에 칸 국제영화제에서 팔름도를 수상했습니다. 이건 칸 영화제의 명예상으로 심사위원이 아닌 주최자가 발표하고 수여하는 룰이 있습니다. 올해는 총 2명과 한 팀이 수상했는데요. 메릴 스트립, 조지 루카스, 그리고 스튜디오 지브리가 이 명예로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줄리에 비노시가 메릴 스트립의 수상을 발표하면서 했던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죠. 그녀는 영화에 있어 우리 여성들이 보이는 방법을 바꿔주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건 줄리에 비노시, 레아 세이두, 오랜만이죠. 공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등등등 멋진 레드카펫 룩을 선보였네요. 자, 여기서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 룩을 보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칸의 드레스 코드는 워낙에 고풍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과거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프랑스의 반전 영화인 더 그랜드 일루전의 수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외압을 넣자 그 대항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칸 국제영화제인데요.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 연안의 휴양지인 칸에서 열리는 만큼 복장들은 고급 호텔이나 카지노 방문객의 이브닝 웨어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성은 재킷과 넥타이, 여성은 하이힐과 롱드레스 착용이 국룰입니다. 그러나 늘 이변의 주인공도 있어왔죠. 91년 마돈나는 이랬고 2018년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맨발 진격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칸 영화제의 최고 화제작은 단연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였죠. 엄청난 평점과 평단의 찬사를 받으면서 올해 최고의 영화로 등극하고 있는데 요 리뷰 영상으로 영화의 진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조지 밀러 감독을 직접 만나 들은 인터뷰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칸 영화제에서요,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 응한 조지 밀러 감독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때 톰 하디와 샤를리즈 테론의 불화설에 대해 입을 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두 배우의 사이가 왜 틀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처음 조짐이 보였던 건 조지 밀러 감독과 톰 하디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의 2020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모든 것이 서바이벌이었다 라며 영화 촬영 중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면서 배우들끼리 극한 대립을 했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고, 더욱 디테일한 사건의 진상은 대중문화 전문기자 카일 뷰캐넌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샤를리즈 테론은 스스로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채 몇 주간의 영화 촬영에 임했다. 일하는 동안은 아늑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라고 밝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위해 5개월간 가혹한 촬영을 한 장소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미비아의 사막. 톰 하디는 늘 촬영장에 늦게 나타났고 그날만큼은 톰 하디가 다른 배우들과 꼭 8시부터 촬영을 시작해야 하는 스케줄이라 늦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음에도 촬영 시간보다 3시간을 늦었다죠. 샤를리즈 테론은 그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근처 트레일러에서 아기를 돌보고 촬영을 하고 다시 아기를 돌보러 갔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의 상황을 스테디캠 오퍼레이터였던 마크 게르니히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은 정말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샤를리즈 테론은 제 시간에 촬영장에 와서 톰 하디가 나타날 때까지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뭔가 작심한 듯 진심으로 톰 하디에게 한마디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실에도 한 번 가질 않고 워리그에 앉아서 내내 톰 하디를 기다렸어요. 오히려 톰 하디가 일부러 지각을 해서 테론을 도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톰 하디가 마침내 촬영장에 나타나자 테론이 워리그에서 뛰어내렸고 이 빌어먹을 놈한테 스태프들을 기다리게 하면 1분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매겨야 한다 라고 외쳤죠. 그러자 하디가 테론에게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 그렇게 소리치며 공격적으로 달려들었고 그때 테론은 정말 위협을 느꼈습니다. 네, 그 사건 이후 테론은 촬영장에서의 보안을 요청했고 여성 프로듀서와 모든 행동을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옆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여성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내 행동도 나빴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촬영이 정말 가혹했다. 지금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촬영 중엔 그렇지 못했다. 계속 서바이벌 모드였고 죽을 정도로 무서웠다. 난 나 스스로와 톰 하디를 비롯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 혹독했지만 내 실수를 인정한다. 라는 소회를 나중에 밝히기도 했었죠. 톰 하디는 샤를리즈 테론뿐만 아니라 조지 밀러 감독에게도 화를 내곤 했는데 동료 배우 조이 클레비치에게 감독을 쳐다보기도 싫다 라는 말을 했다죠. 조지 밀러 감독은 그 과정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이런 점을 앞으로는 꼭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편집자 중 한 명의 인터뷰론 둘은 서로를 건드리는 것도 싫어했고 카메라가 돌지 않으면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사태의 원흉이 톰 하디라는 점에 동의했고 어시스턴트 카메라맨 리키 샴버그는 톰 하디를 아주 도발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며 샤를리즈 테론에겐 편안한 사람이라고 칭한 바 있었네요. 배우들은 어땠을까요? 눅스 역의 니콜라스 홀트는 차 앞에서 어른들이 말다툼을 하는 느낌이었다 라며 당시를 떠올렸고 톰 하디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에 대한 압박은 때론 압도적이었다. 그녀가 필요로 했던 건 더 나은, 더 경험이 많은 파트너였을 것이다. 내가 나이를 먹은 지금은 주어진 기회에 제대로 임해서 해야 할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퓨리오사를 위한 영화였다. 네, 이젠 칸 영화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조지 밀러 감독은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에게는 데미지를 받기도 했지만 대단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무슨 일이 있었든 대기실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촬영장에 왔어야 해요. 반면 테론은 훈련된 사람이자 그 연기의 정확도를 알 수 있듯 아주 자기 억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촬영장에 가장 먼저 온 건 테론이었죠. 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이 각자의 역할과 호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워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업계에선 퍼포먼스를 좋게 하겠다는 핑계로 뭔가를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때 톰이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조지 밀러 감독은 톰의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유형의 퍼포머였던 점, 자신의 판단 역시 영향을 줬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조지 밀러 감독은 이번 신작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함께 출연하는 아냐 테일러 조이와 크리스 햄스워스에게 촬영 전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룰에 따라주세요. 촬영이 진행되면 여러분에게 피로가 누적될 겁니다.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 쓰길 바래요. 이젠 야만의 시대와는 다르니까요. 네. 과연 아냐와 크리스의 사이가 좋았는지는 극장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작 메갈로폴리스로 돌아온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입니다. 경쟁 부문의 출품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초연을 했는데요. 대재해로 인해 폐허가 된 현대 뉴욕을 재건하려는 건축가 세자르와 이권을 위해 세자르를 막는 시장 프랭클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코폴라 감독은 이 영화의 구상만 40년을 했다는데요. 2시간 20분간의 상영 이후 기립박수가 7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의혹이 급부상했죠. 가디언지의 보도였는데요. 메갈로폴리스 촬영 현장에서 코폴라 감독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시끄러운 장면을 촬영 중 여성을 강제로 무릎 위에 앉히고 세트에선 우통을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엑스트라 여성들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공동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는 프랜시스 감독은 포옹이나 뺨에 입을 맞춰 씬의 생기를 돋우고 클럽의 분위기를 자극하려고 했을 뿐이며 이 작품에 있어선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 코폴라 감독의 갑질이나 악행을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밝혔고, 반면에 몇몇 스태프들은 촬영 당시 감독의 만행은 훨씬 많다며 추가 고발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브 시리즈로 잘 알려진 거장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은 이번 영화를 위해 와이너리를 매각하는 등 사재를 털어 제작비 1억 2천만 달러를 마련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영화였을지, 그리고 사건이 더 크게 번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딸 샤일로가 추는 댄스를 끝으로 마칠까 합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모든 걸 걸고 캐삭방을 해도 샤일로의 춤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의 비프 특집 확장판 영상과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최초 리뷰 영상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였습니다.